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며칠씩 변을 못 보시나요? 혹시 변비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변비는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히 며칠 동안 변을 못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화장실에서 지나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변을 보고도 남아있는 것처럼 답답하다면 변비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변비가 생기는 흔한 이유와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관리 방법 3가지,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 상황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에 한 번 변을 보면 무조건 변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평소 배변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고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의 상태와 배변할 때의 불편함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 화장실에 가더라도 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고 매번 힘을 많이 줘야 한다면 불편한 배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틀에 한 번 배변하더라도 변이 부드럽고 큰 불편이 없다면 꼭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생기기 쉬워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출퇴근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줄면 장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덜 느끼거나 화장실에 자주 갈까봐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변이 단단해지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이나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밥이나 반찬을 예전보다 적게 먹고 채소나 과일 같은 식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배변에 필요한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 신호를 자꾸 참는 습관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가야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배변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비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음식 하나나 건강식품 하나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비는 식사, 수분, 활동량, 배변 습관처럼 여러 가지 생활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꾸기보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집에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비니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변이 너무 단단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부터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식사 사이에도 조금씩, 외출할 때도 물을 챙겨주는 식입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 등으로 의료진에게 수분 섭취량을 제한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비 때문에 임의로 물 섭취량을 크게 늘리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의 안내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잡곡, 콩류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장 건강과 배변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먹던 식사를 조금씩 바꿔서 잡곡밥을 먹거나 반찬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늘리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식사량을 확 바꾸기보다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주세요.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것도 갑자기 과하게 늘리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사량이 적거나 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주스나 즙으로 대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식품 자체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을 조금 곁들이고 점심에는 채소 반찬 하나를 더하고 저녁에는 잡곡밥이나 콩류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하루 식탁에서 한 가지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사와 물을 잘 챙기는데도 변비가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방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식이섬유는 조금씩 늘리세요. 무리해서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생활 습관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사에서 채소 반찬 하나를 더하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방법에서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화장실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배변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실에서 배변을 참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변이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힘을 줍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게 힘을 준다고 배변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힘을 주는 습관은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느껴졌을 때는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유롭게 화장실에 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숨을 참으면서 온몸에 힘을 주기보다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배변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몇 분 정도 시도했는데도 어렵다면 잠시 일어나서 움직였다가 나중에 다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오래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배변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다고 해서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날씨가 괜찮다면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한 번에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처럼 나누어 움직여도 됩니다.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다가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럽고 가슴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계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활동량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변비에 좋다는 음식이나 차를 먹으면 안 되나요? 특정 음식이나 차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수분, 식이섬유, 활동량, 배변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변비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자극적인 변비약이나 건강식품을 마음대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약도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약사나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증상을 함께 이야기하고 적절한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만 모든 변비를 집에서만 관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배변 습관이 크게 달라졌거나 피가 섞인 변이 보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함께 나타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비는 며칠에 한 번 변을 보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이 지나치게 딱딱한지,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줘야 하는지, 변을 보고도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변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변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화장실에 가더라도 배변이 지나치게 힘들고 불편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물과 식이섬유는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셔보세요. 식이섬유도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말고 채소, 과일, 잡곡, 콩류 등을 식사에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세 번째, 변비가 갑자기 생겼거나 평소와 크게 달라졌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혈변이 보이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체중이 줄거나 심한 복통이나 구토가 함께 나타나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계속된다면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어도 계속 불편하다면 혼자서 여러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재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변 습관도 혈압이나 혈당을 확인하는 것처럼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하나의 건강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편안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